안녕하세요. 이번 교육을 진행하게 된 공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마스코트 꼬미공주입니다. 모두를 위한 사회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시작하기 앞서 본 교육 자료는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미리캔버스를 통해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교육은 장애 이해하기, 장애 유형별 에티켓,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장애에 대한 올바른 표현 방법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장애 이해하기. 여러분, 장애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일반적으로 손상에 따른 장애를 많이 생각하고 계실 텐데요. 사실 장애는 진화하는 개념으로 손상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일상생활의 한계를 모두 포함하여 장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의 경우 시각의 손상을 포함하여 외출이 어렵고 일자리를 얻는데 차별을 받는 모든 것들이 장애에 포함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장애를 개인의 문제로 바라보았으나 사회적 흐름이 변화하면서 점차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개별적 모델은 보통 저희가 생각하는 손상에 의미를 두었다면 사회적 모델은 장애 발생과 더불어 활동과 참여의 제약의 의미를 갖고 있어 장애에 대한 해석이 진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애는 장애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장애의 출현율을 살펴보면 100% 중 11.9%는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으며 나머지 88.1%는 후천적인 원인으로 장애를 갖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건강한 사람도 한순간의 사고와 질환으로 언제든지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결코 장애는 나와 전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장애 유형을 15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신체적 장애는 다시 외부 신체 기능 장애와 내부 기관 장애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언어 장애, 안면 장애가 신체 외부 장애에 해당하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간 장애, 호흡기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가 신체 내부 장애에 해당됩니다. 정신장애는 3가지로 정신장애,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로 분류하며 이 중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발달장애로 불리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의학적 기준으로 장애의 범주를 인정하고 있으나 각 나라별로 장애의 범주를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암, 에이즈, 당뇨, 알코올 중독과 같은 질병도 장애로 분류하고 있으며 스웨덴의 경우 의사소통이 어려운 해외 이민자와 같이 사회적 어려움을 포함하여 장애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장애 유형별 우리가 할 수 있는 에티켓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의 범주가 다르듯이 장애 유형별로 우리가 배려해야 할 행동이 조금씩은 다른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장애인을 대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비장애인과 동등한 시선과 행동입니다. 장애인과 마주쳤을 때 자연스럽게 대하고 무조건 도움을 주기보다 도움이 필요한지
먼저 물어보고 실천하는 것이 배려의 시작이라 생각됩니다. 시각장애인을 만났을 때 에티켓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각장애인에게 정보를 안내할 때에는 애매한 표현 대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물건의 위치를 설명할 때에는 의사를 물어본 뒤 손을 갖다 대고 물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각장애인을 만났을 때 에티켓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각장애인은 입모양을 보고 의사소통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입모양을 보여주며 대화를 시도합니다. 또한 청각장애인이라고 해서 아예 듣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난청의 경우 큰 소리를 듣거나 보청기를 통해 소리를 들을 수 있어 천천히 대화를 진행하며 못 듣는다고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적장애인을 만났을 때 에티켓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화를 나눌 때에는 쉬운 말로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이야기하고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지적장애인을 만났을 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와 같이 자연스럽게 대하고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이 올바른 배려입니다. 지체장애인을 만났을 때 에티켓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동이 어려운 지체장애인의 경우 휠체어 보조기구를 이용하는데, 거리에서 곤란해하는 경우 휠체어를 먼저 잡거나 미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본 뒤 행동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길거리에서 마주쳤다면 먼저 지나갈 수 있도록 양보하는 것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를 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첫 발걸음입니다.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어떨까요? 먼저 장애인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내가 생각하는 장애인이란? 길에서 장애인을 만났을 때 나의 생각은? 이 물음에 대해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요. 아마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조금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요즘 같은 사회에 장애인을 직접적으로 차별하거나 낙인하는 사람이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이 과반수 이상이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교육 중인 안내견의 출입을 거부해 논란이 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안내견을 교육 중이던 비장애인이 마트에 안내견을 데리고 와 출입을 거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국내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등에 출입을 하려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훈련자나 자원봉사의 경우에도 이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이를 위반한 사례로 한동안 이슈가 되어 결국 대형마트 측에서 사과문을 발표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해 다양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크게 6가지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존, 생활의 권리, 교육받을 권리, 노동의 권리, 사회 참여 및 활동의 권리, 보조기기 이용의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 꼭 기억해둬야 할 권리 중 하나는 바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입니다. 그와 관련된 법률이 바로 장애인 차별금지법인데요.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라는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받는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은 크게 6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직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 제공의 거부, 광고에 의한 차별, 장애인의 대리 또는 동행자의 차별, 보조견 또는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차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직접차별의 경우 장애로 인해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간접차별은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토익 및 토플의 경우 청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기준 점수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시험이나 면접에서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초래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를 간접차별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식당과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에 키오스크가 많이 설치되고 있는데요. 키오스크의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이 이용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있으며 이는 정당한 편의 제공의 거부에 해당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광고에 의한 차별의 경우 장애인에 대한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의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고 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장애인을 대리, 동행하는 자에 대한 차별을 의미합니다. 보조견 또는 보조기구에 대한 차별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형마트의 장애인 차별 사건이 이에 해당되는데요.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몇 가지 지켜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행 중인 보조견은 절대 만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보조견에게 말을 걸거나 보조견을 부르지 않습니다. 세 번째, 보조견에게 음식을 주지 않습니다. 네 번째, 반려견이 보조견에게 다가가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장애인 차별이나 사회적 약자의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우리 주변에서 진행하고 있는 운동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베리어프리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장애물을 뜻하는 베리어와 벗어난다는 뜻의 프리가 결합된 단어인데요. 이는 일상생활에서 장애물이나 심리적인 장벽을 없애기 위한 운동입니다. 각 기관 및 단체에서도 베리어 프리를 실천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데요. 접근이 용이할 수 있는 보조기기 설치와 장애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일상 속 베리어 프리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장애의 유무나 연령, 사회 환경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사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유니버셜 디자인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것과 같이 보행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계단 사이에 경사로를 만들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된 디자인이 유니버셜 디자인의 예입니다. 또 한 가지로 아마 저와 같은 경험이 여러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간혹 콘센트를 3개 꽂아 빼기 어려웠던 적
누구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 누구나 사용이 편리할 수 있도록 콘센트를 디자인한 제품도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니버셜 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최근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설계가 되고 있으며 남성, 여성, 노인, 청소년, 어린이, 장애인 등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환경, 제품, 서비스 문화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럼 장애에 대한 올바른 표현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장애인과 장애우, 과연 무엇이 올바른 표현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정답은 장애인입니다. 장애우란 표현은 장애인을 보다 친근하게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용되긴 하였으나 장애우라는 표현은 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을 지칭할 때 벗우자를 사용하는 것으로 비주체적이고 비사회적인 인간을 형상화하는 단어로 보여집니다. 이에 올바른 표현 방법은 장애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신지체와 지적장애, 과연 어떤 것이 올바른 표현일까요? 정답은 지적장애입니다. 과거에는 정신지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으나 이는 장애인을 무시하는 용어로 2007년 10월부터 장애인복지법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지적장애로 명칭이 개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올바른 표현 방법은 지적장애입니다. 일반인과 비장애인, 과연 어떤 것이 올바른 표현일까요? 네, 정답은 비장애입니다. 비장애의 비는 안일비의 한자를 사용하여 신체나 정신에 장애나 결함이 없는 사람을 이르는 말로 정상인, 일반인의 단어는 잘못된 호칭입니다. 따라서 비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벙어리 장갑과 손모아 장갑, 과연 어떤 것이 올바른 표현일까요? 정답은 손모아 장갑입니다. 벙어리는 청각장애인을 가리키는 단어로 벙어리 장갑, 꿀먹은 벙어리 등 장애인 비하 표현 중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올바른 표현 방법은 손모아 장갑이 맞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결정장애와 우유부단, 과연 어떤 것이 올바른 표현일까요? 정답은 우유부단입니다. 결정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의미로 몇 년 전부터 새롭게 등장한 신조어인 결정장애가 최근 커뮤니티나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 비하 및 혐오 표현으로 결정장애보다는 우유부단이라는 단어가 적절합니다. 올바른 용어 사용을 통해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약속해요. 지금까지 저 꾸미와 함께 장애에 대한 의미와 사회적 인식,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수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